all to see. 현재 시간은 제가 최근에 일하던 알바를 그만두고 이제 주 5일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녔는데 그게 사무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보조를 넣었었는데 근 10년간 서비스직만 해가지고 사무보조 일이 거의 다 면접을 봐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략을 바꿔서 사무보조가 아니라 주 5일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자 해서 오늘 처음으로 클린룸이라는 곳을 갑니다. 제가 사무직을 구하고 있었는데 안 구해져서 전략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클린룸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제일 떨어질 것 같은 그 연구보조 사무직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합격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11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출근을 했어요. 사실 어제 첫 출근이었는데 정신도 없고 그래서 눈치도 보이고 그래갖고 영상을 찍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최대한 찍어보도록 노력해보려고요. 지금은 8시 40분이고요. 시간이 맨날 안 보이는데 8시 40분, 저녁 8시 40분이고 지금 저는 퇴근을 하고 교복으로 갈아입고 그 하늘쌤께서 내주신 과제 교복을 입고 영희가 돼요. 영희가 그때 죽으려고 했던 한강대교를 가서 생각해보기 그거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매번 야근을 하고 정말 혼자 이렇게 대교에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왔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야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 스케줄을 봤을 때. 그래서 오늘로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정말 제일 늦게 끝났어요. 오늘 8시 거의 다 돼서 끝나서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교복을 입고 제일 회사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어디지? 한강대교를 왔습니다. 노들섬 쪽을 왔습니다. 뭔가 좀 저도 야근을 하고 와서 오늘 사실 야근을 했는데도 일을 다 못 끝냈거든요. 근데 그냥 박차고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좀 영희랑 비슷하게 지쳐있지 않을까. 오히려 좋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되게 런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휴일이라 맘스터치 먹으면서 보람에 왔습니다. 이게 오묘한데
되게 먹어본 맛인데? 베트남 맛. 베트남 안 가봤는데? 그렇네. 이게 무슨 맛이냐면 오이가 들어간 오징어 초무침. 오징어 홍어 초무침. 초무침. 그 맛이에요. 진짜 확실히 그 맛이에요. 김풍씨. 이걸 의도하신 게 잘 먹겠습니다. 원래 5시 반 퇴근인데 야근을 어쩔 수 없이 해서 6시 반에 퇴근했습니다. 구도가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출근 날입니다. 가서 확 다 뒤엎고 오고 싶지만 착하게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진입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짓골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그래도 왜 퇴사를 했는지 영상은 찍어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그 연구 보조라는 일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알바몬에 파견 회사에서 공고 올린 거를 보고 연구 보조라고 돼 있어서 8시 반부터 5시 반이고 뭐 어느 정도 그냥 최저시급 정도고 그냥 보조다. 그리고 거기에 뭐 연구 보고서 작성이 있는 날에는 야근을 할 수도 있다. 대신 수당이 지급된다. 이렇게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서 지원을 해서 일을 했는데요. 일단 연구 보조가 아닙니다.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은 다들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쿠팡이나 이런 데서 메이크업 제품을 사잖아요. 아니면 뭐 클렌징 티슈를 사거나 기능성 샴푸를 사거나 그럴 경우에 무슨 측정을 해서 비포 애프터 비교를 하는 그 전문 업체거든요. 그래서 고정 픽서를 팔려고 하는데 저희한테 그 제품을 보내주면은 저희가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일반인분들을 모집을 해서 하루에 그 22명, 대부분 22명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그 제품을 적용을 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뭐 기기를 사용해서 안테라 막 이런 걸로 찍고 비포 애프터를 하고 연구 보고서까지 쓰고 이게 자극이 있는지 개선율이 좋은지 이게 유의한지 그런 거를 내서 그 회사 업체한테 보내면은 그 업체가 우리가 주는 그 증거물, 우리가 주는 결과물을 가지고 광고할 때나 웹페이지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막 뭐 세정력, 폼 클렌징 같은 거 봤을 때 아니면은 클렌징 티슈, 클렌징 오일 같은 거 봤을 때 비포 애프터 사진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처음에는 막 메이크업이 막 90%인데 타 제품으로 지웠을 때 한 20%가 지워졌는데 우리 제품은 이만큼 지워졌다 하고 사진 전문적으로 찍는 그런 것들을 보내주는 건데 근데 조금 거시기해요. 일단 첫 번째, 최대한 유의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약간의 손을 본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다니고 나서부터 제품을 샀을 때 그 뭐 측정 결과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안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른 데는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곳이 있었는데 하필 제가 있었던 곳은 40%는 다 가라로 했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양심도 찔렸고 좀 그랬습니다. 알아서 하는가 보다 했는데 또 마냥 또 그렇진 않다는 말을 또 들었거든요. 근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됐을 때 이제 그런 일을 들어가야 되는데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마냥 일이 들어오고 그 일을 실수를 해버리면은 또 난리가 나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아직 신입인데. 그래서 엄청 많이 저 동기들이 있었거든요. 동기들이랑 엄청 많이 깨지고 막 실수해가지고 어떻게든 근데 수습하는 법을 많이 저는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잔실수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알바할 때도 좀 잔실수가 많으면 항상 수습을 잘 해가지고 잘 끝내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도 막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다. 그랬을 때 뭐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을 하는 그런 능력이 좀 좋아졌다? 뭐 그렇다 했고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끼리 너무 힘드니까 다 이심점심이잖아요. 그래서 다 너무 전우애가 생겨서 동기들끼리는 아주 그냥 꽝꽝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다음 주도 약속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다닌 지 일주일이 안 됐을 때 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필요한 측정들을 들어갔고,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몇 번이고 재차 확인을 하고 해서 계속 매 시간마다 그렇게 했었고, 그거를 계속 어쨌든 하루하루 그렇게 클리어를 하다 보니까 일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측정 하나에 22명의 시험자를 측정을 해요. 그럼 그 한 측정에 들어가면 22명을 보는데 어느 순간 제가 5개의 측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명을 제가 하루에 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이 8시 반부터 5시 반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시험자분들 측정을 하고 그거를 분석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프로 같은 데 들어가서 이 각질 수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을 하거나, 그리고 엑셀에 데이터 파일 입력을 하거나, 뭐 계산율 파일 이거 막 하는 게 있거든요, 분석을. 그리고 사진, 뭐 더마비전 이렇게 얼굴 광채 비교를 사진 찍는 게 있어요. 얼굴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브이로그 영상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눈 빠 처리, 포토샵 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해갖고 이 부분만 분석해서 얼만큼 숫자가 유의미하게 늘어났는지 그런 것도 다 입력을 하고 그런 게 있고, 그거를 매 순간 측정이 끝나면 이틀 안에 그거를 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시험을 하고 그 남은 그 이후에 그냥 야근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그 측정 보고서를 막 쓰고, 그리고 보고서도 써요. 막 진짜 그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보고서 참고할 때 막 보면은 막 첫 페이지 이렇게 막 써있고 막 나중에 참고 문헌이 막 이렇게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 보고서를 쓰더라고요. 그 보고서도 써요. 그래서 처음에 한 3일 정도는 항상 칼퇴를 했고, 그리고 제가 화요일 목요일 학원 가니까 무조건 화요일 목요일은 학원을 가기 위해서 월수금은 진짜 거의 원래 5시 반에 퇴근인데 한 7시 반, 거의 8시까지는 항상 퇴근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야근을 했어요. 진짜 한 달 내내. 근데 중요한 건 저보다 2-3달 빨리 다니신 분들도 있었고 1년 정도 더 먼저 다니신 분들도 있었고, 주임님들 같은 경우도 2-3년 그런 분들이 다 계셨는데 하나같이 칼퇴를 안 하셔요. 그래서 저는 좀 내가 처음이니까 지금 적응이 되면은 좀 괜찮겠지, 병행을 할 수 있겠지 싶었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내 미래고, 나는 지금 본업이 연기인데 그렇게 맨날 야근을 하고 일 끝나고 이제 집 가서도 측정이 뭔지 맨날 정리를 하는 시간들 때문에 연기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고대하던 사무직이라는 정말 제 조건에 맞는 직장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만두게 되었냐. 한 달 다녔는데 처음에 한 이틀 다녔을 때는 그래도 좀 일도 안 시키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교육을 시키고 좀 어느 정도 적응해라, 뭐 이런 교육 자료 같은 거 좀 보고 있어라, 이러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사실 그 순간에도 그냥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그 공유 시트, 그 회사에서 쓰는 공유 구글 시트에 뭐 시간표 어떻게 되는지, 근데 거기에 막 제가 모르는 마크뷰, 야노스 프로, CM700 이런 저희가 쓰는 기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써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냥 그것들을 그냥 막 졸려가지고 눈 뒤집어지면서 그거를 맨날 봤어요. 근데 그때도 사수가 있었는데 사수님이 엄청 바쁘셔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서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마침 저보다 일주일 먼저 입사하신 분이 제 옆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주일 전에 입사했을 때는 무슨 기기 교육 자료 같은 A4 용지로 PPT 같은 게 뽑아서 그거를 주셨나봐요. 기기 교육 자료에 대한 그 출력물을 그분은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방치돼 있으니까 저보다 일주일 먼저 입사하신 그 동기분이 저한테 그거를 넘겨주면서 이거라도 보고 있어라 해서 저는 그냥 그것들도 보고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3일 됐을 때부터 갑자기 시간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음 주 시간표가. 그래서 다음 주 시간표를 또 시트를 제 이름을 쳐서 찾아봐야 돼요. 뭐 사수분이나 누가 와가지고 다음 주에 뭐 혜진쌤 다음 주에 뭐 있으니까 이거 측정 있으니까 들어가서 해라, 이런 얘기도 안 해주고, 제가 그냥 찾아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 세정력 측정하는 날이에요. 제가 들어가 있는 시험이 메이크업 세정력, 뭐 어뮤즈 제품 메이크업 세정력을 측정하는 건데 거기에 제가 마크뷰라는 게 들어간다. 그런데 뭐 안면을 찍고 전 직후다.
이렇게 나오만 있으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파일 같은 데 열어보면은 그 제가 찍는 그 기기 뭐 DSLR이면은 그 이렇게 담당 교육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분들을 제가 보고 저 다음 찾아가가지고 연락을 먼저 드려서 안녕하세요 전임님 저 김혜진인데요 저 다음 주에 뭐 이거 촬영하는데 혹시 이 기기 교육 들을 수 있을까요? 해서 그분이랑 스케줄을 맞춰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교육을 받는 게 그냥 기기 교육만 받는 거고 그날 측정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제가 측정하는 그 측정 시험 담당 보고서 직원이 또 있어요. 그럼 그 직원분이 뭐 저보다 1년 먼저 다니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저보다 뭐 두세 달 먼저 다니신 분도 담당이 있는데 그 담당분도 또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 다음 주에 그 예를 들어서 뭐 나왔습니다. 그럼 측정을 제가 들어가는데 혹시 이거 어떤 제품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봐서 그분이 그러면은 아 그렇군요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제가 엄청 찾아다니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당일에는 또 사수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수님 저 오늘 이거 측정하는 데 한번 봐주세요 하면은 사수분이 근데 시간이 돼야 와요. 사수분이 저 오늘 가능한 것 같아요 하면은 저 측정하는 데 와서 보시는 거고 엄청 방치돼 있고 신입인데 엄청 방임되어 있는 환경인데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시험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한 달을 다녔는데 하루에 막 측정을 5개 정도 할 때도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다니신 분들, 선임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계속 다니게 되면은 연기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겠다 싶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야근을 어쩔 수 없게 해서 화요일에 학원이 늦었어요. 학원을 늦게 갔어요. 야근 때문에. 저는 그게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절대 내가 이 야근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 내 학원을 늦는다, 내 수업 시간이 늦는다, 이건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난 퇴사야 라고 했는데 딱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나서 너무 현타가 와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저는 백수가 되었고요. 열심히 또 일을 알아보면서 연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의 앞날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